발달장애 성장 극복 프로젝트 도니연이 TV.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운동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도니연이 TV 공부하는 엄마 윤정쌤이에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행복하셨나요? 바깥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도 오고 해서 마음 놓고 나가지 못하는 현실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주말을 이용해서 친정집에 좀 다녀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키우시는 강아지 양흰이에요. 개성 만점 연이가 양을 닮았고 흰색 털을 가졌다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양흰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눈이 내려 공을 던져줬더니 눈밭에서 혼자 뒹굴고 놀고, 막상 도니연이는 춥다고 집으로 도망가고 주인 없는 마당에서 신나게 노네요. 저희는 도니가 학교에 입학한 후 작은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급식을 2번씩이나 먹고 그러다 보니 점점 배는 나오고, 그래서 남편이 틈나는 대로 운동을 시켜요. 남편이 워낙 스파르타로 운동을 시켜서 쌍둥이 여동생 연이도 남편이 운동 나가자 하면 힘들다고 질색을 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도 우리 도니가 가장 대견하게 남편과 코드가 맞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할 발달장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 바로 등산이에요. 우리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소근육, 대근육 운동이에요. 그만큼 몸의 균형 감각이 좀 부족하고, 이를 뒷받쳐 주려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진행해야 하는 훈련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센터나 재활병원에서 치료 수업 시 작업치료, 감통, 특수체육 수업 대안은 가장 기본적인 게 대근육 운동 그리고 소근육 운동법이에요. 소근육 운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행동인 거죠.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숟가락, 포크 잡기부터 조금 더 발전하면 젓가락질 하는 것. 이게 안 되면 무조건 음식에 손이 먼저 가죠. 저희 도니도 여전히 젓가락질이 잘은 안 돼요. 밥 먹을 때 마음이 급하면 숟가락으로 다 해결하고, 그래도 맘대로 안 되면 손이 먼저 나가 음식을 먹어요. 인지행동과 함께 손의 소근육 운동의 결합이 돼야 아이도 자신 있게 숟가락, 포크, 젓가락을 이용하여 밥을 먹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훈이도 착석을 시키고 한글을 가르칠 때 연필을 손에 쥐게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연필보다는 두껍고 힘을 적게 주어도 선명하게 나오는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손에 쥐어주고 선 그리기, 숫자 쓰기 등을 가르쳤어요. 소근육 운동에 필요한 작업 행동이죠. 그럼 이런 소근육은 우리 일상에서 놀이나 생활 속에서 하나씩 키워나가야 하는데요. 집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씩 해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우유를 따는 거라든지 병뚜껑을 돌려서 따는 것처럼 아이에게 작은 일이라도 기회를 자꾸 주세요. 마냥 센터나 기관에서 해주기를 바라시면 안 되고요. 다음은 대근육 운동인데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달리고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등이 능숙하게 잘 돼줘야 해요. 저희 도니는 걷는데 뒤뚱감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센터나 병원에서 아이의 균형 감각을 계속 의심했어요. 지금도 머리가 무거워 달릴 때 머리를 앞으로 쏠리게 달리던데, 그러다 보니 속도도 잘 안 나고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넘어지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안 넘어지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런 균형 감각에 대한 의심은 우선 아이의 두 다리를 주의 깊게 살폈어요. 남편은 안타깝게도 아이가 일단 평발이고 발가락에 핸디캡이 있어서 걷는데 불편감이 있는 것 때문이겠다라고 예상했었어요. 이런 대근육 운동을 위해 아이의 하체 운동과 호흡을 터주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균형 감각을 위해 어릴 때부터 등산을 다녔어요. 저희는 늘 효율성을 따지는 편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신체 활동 중에 정말 등산만큼 가성비 좋은 신체 활동은 없어요. 저희 남편은 3살 때부터 주말에 도니를 데리고 산을 갔어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애를 데리고 주말마다 산을 오르곤 했어요. 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등산이 아이한테 최고의 운동이라고 들은 후 본인의 힐링과 아이의 운동 발달을 위해 산을 선택했어요. 아장아장 걷는 우리 도니 정말 귀엽지 않나요? 덕분에 10살이 된 지금 우리 도니의 하체는 엄마 아빠보다 더 튼실해졌고 그 덕분에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로도 성장한 거죠. 저희는 도니가 7살 어린이날엔 북한산 원효봉을 올랐을 정도로 아무튼 산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른 가족은 놀이동산 가는 날 남편은 전날 다짜고짜 산에 간다며 준비하더니 애를 데리고 출발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5분 거리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도니에게 산에 가자며 아이의 뱃살을 꼬집어요. 아니면 전날 밤에 잠들기 전에 아이에게 내일 산에 갈 것을 약속받고 아침에 아들을 깨워서 결국 우리끼리 알콩달콩하면서 산 정상을 찍고 와요. 등산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근육 운동과 심폐지구력 운동의 최고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처럼 균형 감각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에겐 산길의 울퉁불퉁함이 아이의 발바닥 감각을 자극시켜 발의 감각을 길러줘요. 또한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힘듦의 숨가쁨은 우리 아이들의 호흡을 크게 터주게 하는 효과를 줘요. 우리 아이들은 비장의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말을 적게 하기에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얇은 목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소리가 트이지 않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호흡이 짧은 거예요. 호흡을 터주는 운동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시켜 아이의 말소리가 더욱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시키긴 했지만 돈 안 들고 가족과 함께하는 등산만한 운동은 없더라고요. 우리 도니의 산행 일지는 3살 시절 뒷동산을 시작으로 설악산, 한라산 영실 코스, 북한산 원효봉까지 가리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특히 우리 가족은 아이가 힘들만 하면 주머니에서 사탕, 귤, 음료 등 간식을 제공하며 정상에서는 늘 도시락을 꺼내 먹고 오는 피크닉의 즐거움도 함께 만끽하고 돌아왔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힘들 때마다 당근을 건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이나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아이에게 더 확실한 보상을 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줘야 돼요. 힘들게 아빠, 엄마 따라서 산에 올랐는데 힘들기만 하고 엄마, 아빠만 좋고 아이는 지치기만 하면 아이는 다시는 안 따라 나설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확실한 보상으로 엄마, 아빠가 아이가 등산은 즐거운 일이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해요. 우리 도니는 하산 후 늘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두려움은 없어요. 이제는 아이도 산에 오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요즘도 추운 날씨지만 무장을 하고 아이를 위해, 남편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 집과 가까운 백년산을 올라요. 워낙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특수체육 1시간에 5, 6만 원 비용 들이는 것만큼 부모와 함께 등산 2시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한테는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거죠. 등산은 우리 아이에게 다리 근육을 강화하며 대근육 운동에 효과가 있고, 울퉁불퉁한 산길과 계단을 오르며 균형 감각을, 발바닥의 평형 감각을 익히고 공기 좋은 숲속의 자연 환경도 만끽하면서 호흡을 트면서 언어 발화에도 효과를 보이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산을 다녀오면 적어도 2시간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아이를 저녁에 잠재우기에도 정말 좋은 거죠. 한번 다녀오면 무조건 그날 저녁 잠투정 없이 그대로 꿈나라인 거죠. 그 어떤 특수체육 수업 시간보다, 그 어떤 감통 작업 치료의 시간보다 부모와 함께하는 등산은 아이와 교감하며 아이의 신체 활동을 향상시켜주는 일석삼조의 운동인 거죠. 정리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가성비 좋은 신체 활동은 등산, 무조건 강추합니다. 등산의 좋은 점은 첫 번째로 큰 돈이 안 들고, 두 번째로 최소 2시간 이상 부모와 교감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대근육 운동을 통한 평형 감각을 키워주고, 네 번째로 호흡을 터주면서 발화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건데요, 우리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겨준답니다. 어떻게 이번 주말 우리 아이와 가까운 산을 잘 선택해서 올라보시겠어요? 아직은 매서운 겨울바람도 있고 눈이 녹지 않아 미끄러운 등산로로 염려해야 하지만, 아이와 함께 동장군을 이겨내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불 속을 걷어차고 상쾌한 공기를 마셔보면 어떨까요? 등산이 아직 무리이시면 가까운 공원이라도 아이와 함께 나서보세요. 그리고 함께 걸어보세요. 그 시작만으로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아이가 좀 더 성장해서 주말마다 아빠, 엄마와 등산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조금씩 더 크면 놀이동산도 데려가야 하고, 워터파크도 가야 하고, 키즈카페도 가야 하고, 돈 들어갈 일 엄청 많아져요. 그런데 등산은 정말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청년이 되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겸 취미가 될 거예요. 그럼 이번 주 가까운 산을 검색해 보시고 우리 아이와 같이 꼭 출발해 보세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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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합니다. 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